하나의 종목을 제대로 분석해보는 보고보고 리포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분이죠.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애널리스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리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아스플로를 지난 시간에 좀 물어보는 시청자분이 계셨어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네. 리뷰를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짧게 기업 내용 리뷰를 해보자면 이 반도체 팹의 가스 공급에 필요한 부품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을 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스 가져와서 뭐 연결하고 넣고 하는 전체 공정을 일괄 수주에서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이렇게 좀 저희가 볼 수 있는 기업이고, 이 중소구경 제품에서 대구경으로 좀 제품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 사실 제품 개발을 마치고 주요 고객사인 S전자 쪽에 품질 인증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이쪽이 시장이 열리게 되면 이제 판매 단가가 중소구경보다 한 30% 이상 높기 때문에 동사 실적에 애드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외에 저희가 좀 그 당시에 또 주목을 했고 현재도 똑같이 주목을 하고 있는 동사 실적이나 주가 리레이팅을 좀 이끌 수 있는 부분은 글로벌 반도체 장비 회사 A사 쪽에 현재 이제 장비와 관련해서 공급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시장이 열리게 되면 기존의 이 제품들보다 수익성이 월등히 좋은 한 30% 중반대까지도 가능한 그런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이런 쪽이 이제 향후의 동사의 모멘텀을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어떤 스토리에 기반을 해서 말씀드린 기업이 아니고 이렇게 실적들이 애드업될 수 있는 부분, 기존에 잘하던 분야에서 중소형을 이제 대형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해가고 이제 기존의 반도체 팹에 들어가던 거를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와 반도체 장비 쪽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이런 실적이 애드업되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관점이었고 현재도 그 관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장 상황도 좋지 못하니 네. 아직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지만 기업의 가치나 펀더멘털은 변한 게 없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보고보고 리포트 오늘 김도윤 애널리스트가 준비해온 종목은 무엇인지 리포트를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증설이 곧 매출로 OIS 시장 변화의 주목이라는 제목으로 지어왔습니다. 네, 어떤 기업인지 제형솔루텍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일단 AF 액추에이터, 이 카메라 모듈에서 초점을 잡아주는 기능을 해주는 그런 부품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액추에이터 쪽에 좀 특화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VCM이나 이제 엔코더 그리고 OIS,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이 플래그십 모델, 프리미엄 모델, 중저가 그 보급형 모델이 있다고 하면은 네. 그 세 가지에 모두 좀 들어갈 수 있는 액추에이터 제품 라인업을 좀 갖춘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주요 고객사가 이제 S전자인 만큼 S전자의 이런 경영 전략에 대해서 동사가 좀 영향을 받을 확률이 큽니다. 금일 좀 소개해드리게 된 배경이 저희가 이전에 나무가라는 기업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S전자 사실 이제 휴대폰 출하량이 지난해 한 2.7억대에서 연초 한 3.2억대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도 3억대 정도로 좀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부품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3억대만 돼도 상당히 해피한 상황이 펼쳐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최근에 증시가 좀 하락을 하는데 뭐 금리 상승이나 뭐 양적 뭐 축소, 유동성 축소 이런 배경도 있겠지만 이제 실적 추정치에 상향되는 폭이 줄어들고 뭐 적자는 아니고 이제 좀 성장을 좀 그만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추정치도 나오면서 결국 실적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배경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 S전자의 휴대폰 벤더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하량이 10% 증가하는 이제 실적 상승 사이클이기 때문에 올해 조금 이쪽 벤더 쪽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오늘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형솔루텍은 삼성전자 벤더 업체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출하량 증가 외에 네. 다른 게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있어요? 네, 이제 출하량이 증가한 것과 더불어서 네. 저희가 좀 바라보는 이 전략의 좀 변화는요. 기존에 이제 프리미엄 모델이 아닌 플래그십 모델에만 OIS가 좀 채택이 됐다면은 이제 플래그십 모델에도 프리미엄 모델에도 OIS 채택을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가 이제 화웨이나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부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장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네.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이제 올해부터는 인도나 중국 쪽 이런 프리미엄 그리고 보급형으로 대표되는 중저가 시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보게 됐을 때 이제 기존에 채택되지 않던 프리미엄 모델에 OIS가 채택이 되면서 지난해 한 1.3억 개 정도가 필요했었다면 올해는 한 2.1억 개까지도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나아갔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 액추에이터 쪽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벤더가 좀 4개의 공급사 정도가 있는데요. 한 개 공급사가 사실 북미 A사 쪽으로 좀 빠지면서 업계에서는 벤더 탄력으로 좀 보는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OIS가 1.3억 개에서 2.1억 개로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서 뭐 출하량 증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이 OIS가 채택되는 부분들이 늘어났고 그것과 더불어서 주요 밴드 한 곳이 탄력을 하면서 동사 실적에는 올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OIS나 액추에이터들 이게 뭐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단가라든지 네. 마진이 또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OIS 공급업체들을 보게 되면 일단 현재는 사실 수요가 너무 급격히 늘었고 주 벤더가 하나 줄었기 때문에 최근에 증설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기술력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이 증설을 한 부분들 생산하는 것들은 대부분 공급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 액추에이터가 뭐 VCM 그리고 엔코더 이제 OIS라고 됐을 때 이제 VCM 같은 경우가 사실 마진이 가장 낮고 좀 가장 싸고 양산을 좀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좀 두껍고 이게 좀 고화소 구현이 좀 힘들다 보니까 마진이 좀 좋지 않은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 VCM 쪽에서 일단 시장점이 1위 업체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엔코더 쪽이 있었고 OIS 쪽에 사실 지난해쯤에 이제 인도에서 이제 출시된 A22 기존에 좀 채택되지 않았던 OIS가 채택되지 않았던 모델의 OIS 채택이 되면서 동사가 그쪽으로 이제 OIS를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OIS 시장에 좀 진입을 하게 됐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코더 같은 경우에도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로부터 기술력과 양상 능력을 인정을 받고 있어서요. 엔코더 같은 경우에도 이제 S21 울트라 버전에 좀 납품을 하면서 이런 쪽에 3가지 제품 중저가부터 뭐 보급형부터 프리미엄 그리고 플래그십까지 모두 공급하고 있는 게 동사의 강점이라면 강점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OIS 중에서 네. 이 제형 솔루텍이 어느 정도나 수주를 하게 될까요? 네, 일단 지난해 9월부터 좀 투자를 시작을 해가지고요. 현재 2개 라인 정도까지야 3개 라인 정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1개 라인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게 월에 한 60만 개 정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3월까지 월 180만 개 정도, 이제 올해 지금 현재 수준은 한 180만 개 정도 생산할 수 있게 되고, 이번 3월 달까지 한 4번째 라인을 갖추게 되고, 2분기 내에 5번째, 6번째 라인까지 증설을 마무리할 그런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 이제 다 증설이 됐을 때 기준으로 동사가 연간 한 4,300만 개 정도 공급을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체 시장을 좀 말씀드리면 이 OIS가 이 4,800만 픽셀, 5,000만 픽셀, 6,400만 픽셀급으로 좀 나뉘어진다고 했을 때 동사는 4,800만 픽셀과 6,400만 픽셀 쪽 시장을 좀 노리고 있고요. 현재는 4,800만 픽셀 쪽을 양산을 하고 있고 6,400만 픽셀은 연내에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800만 픽셀 쪽에서 한 6,300만 대 정도가 시장이 열릴 것 같고요. 이제 6,400만 픽셀급에서 한 3,700만 대, 총 한 1억 대 정도로 좀 저희가 시장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중에서 동사가 내년 초 기준 증설이 모두 완료되는 7월 기준으로는 한 시장점유 35에서 40% 정도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진다. 저희는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OIS 마진이 기존 제품 대비해서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외에 또 다른 사업부가 있을까요? 제형 솔루텍? 네, 사실 올해 좀 실적을 개선을 이끌어줄 또 다른 사업 부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 사업 부문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일본의 이제 S사죠. S사의 이제 그 TV 케이스를 좀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좀 TV 쪽 시장에서 워낙 안 좋아지다 보니까 S사면 소니 맞습니다. 맞죠? 네. 네, 소니에서 이제 시장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실적 부진을 겪었습니다. 17년도에 영업이익 적자가 한 90억 원 정도가 났었고요. 19년도가 한 60억 원, 70억 원, 그리고 지난해가 한 40억 원까지 줄여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인력을 기존에 한 130여 명에서 22명까지 좀 줄였고 올해도 한 10여 명대까지는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해서 좀 수익성이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을 많이 줄이고 있고 올해는 그 구조조정이 좀 마무리되는 해여서 이 카메라 모듈 액추에이터 쪽에서 실적이 올라오는데 이제 기존에 좋지 않았던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실적 개선성이 좀 더 가파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이제 금융사업 부분 완전히 철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으로 찾은 것이
이제 물류 쪽에 필요한 그런 장비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새벽 배송을 하고 있는 이제 마켓컬리의 이 보냉 박스 금형 제작을 현재 맡고 있고요. 이런 쪽으로 좀 이제 수익성이 괜찮고 이제 좀 향후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제 성장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실적 개선세도 저희가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투자 포인트들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제형솔루텍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올해 예상 실적은 매출액 1,700억 원 정도에 영업이익 한 170억 원 정도로 저희가 좀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실적을 한번 봐주시게 되면 다소 좀 높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분명히 해주실 것 같은데 OIS의 이제 동사가 신규로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기존의 동사가 주력했던 VCM 쪽보다 매출 단가가 5배에서 6배 높고 수익성도 5배에서 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동사가 만들었던 매출액들보다 더 높은 매출액, 더 많은 매출액이 이번에 신규로 OIS 쪽에서 들어오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에서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해봤을 때는 적정 주가는 1,540원 저희가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환사채나 이런 희석 EPS는 107원에 저희는 타겟퍼 14.4배를 적용을 했는데 카메라 업체들 보통 평균 18배 정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동사가 아직 전장용 카메라 쪽에 진출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보다 이제 기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20% 정도 할인한 값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그래도 보장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주가가 상당히 장중에 변동성이 클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시총이 아직 좀 낮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호가총이 얇아서일까요? 네, 시가총액이 네. 좀 작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난해 적자가 나왔는데 사실 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올해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들 확신 가지고 또 접근하시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고 조금 떨어지시면 금방 또 불안해지시긴 하시겠지만 네. 최근에 공시된 증설 공시를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증설 소식이 이어진다면은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 이렇게 좀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런 네.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투자 전략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일단 적정 주가 1,54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보고보고 리포트 여기까지고요.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